네, 환자를 향한 열정을 지닌 이 시대의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류마티스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뛰어난 의술로 환자에 맞춘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았어. 이번 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베체트병의 염증 기전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안준경 교수를 만나보자. 네,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 16번째 숨은 명의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안준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초대 과장으로 강북 삼성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부임하시면서 지금까지 진료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 궁금합니다. 이 환자들의 인식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학회 차원에서 이런 인식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 덕분에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많이 갖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오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류마티스 내과를 떠올리면은 관절염만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류마티스 내과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정상적으로는 밖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나쁜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면역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내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라든지 조직들을 공격을 하게 돼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과가 바로 류마티스 내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상식은요, 바로 류마티스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입니다. 네. 가능한 거잖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류마티스 질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에 진단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이 되면서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치료하고 관리를 잘하면 정상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제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제재라는 이런 약물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걸 임상에서 직접 진료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치료 효과를 높인다 이런 상식이 있습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치료 시기에 따라서 그 완치율, 이 치료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 보통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내지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런 관절이 파괴되는 그런 관절이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절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완치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해서 손이 잘 쥐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증상들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이 된다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손가락 관절들이 부으면서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그러면서 손이나 발이 대칭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칭이 아니더라도 그 손이나 발 조그만 관절에 3개 이상의 관절이 붓거나 아프시면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을 의심을 하고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 검진 중에 간혹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와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류마티스 인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가 네.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요.
루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다른 루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상인에서도 가짜로 루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루마티스 인자만 갖고 그 루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요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되면서 통풍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풍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요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검사인데요. 이런 요산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통풍은 아니고 반드시 이런 관절염과 관절염과 함께 요산 수치가 상승된 경우에서만 통풍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마티스 인자나 요산 수치 결과만 갖고 이런 루마티스 질환을 진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병력 그리고 루마티스 내과 의사의 그 진찰 소견들이 종합되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검사 네. 결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마티스 질환에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루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이 좋다라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균형된 식단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그래도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나 청어, 연어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이런 생선류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또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중년 여성분들 그리고 폐경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우유라든지 치즈 그리고 떠먹는 요구르트와 같은 이런 유지방 식품들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삼성의료원에서 했던 그런 연구 결과이긴 한데요. 카레 안에 있는 강황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강황 성분이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루마티스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저희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녹차 안에 성분들도 루마티스 질환에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품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균형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너무 그 과유불급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숨은 명의를 진행을 하면서 숨은 명의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환자분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현재 저는 대한루마티스 학회지 편집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루마티스 학회지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 루마티스학 교과서 편찬 사업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분야로서는 루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 그리고 혈관염의 하나인 베체트병에 관한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여러 외국의 유수 저널에 계속 저널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이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안준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